21번 한번 독해 한번 해보십시오. 1번 30초 2번 드리겠습니다. 도입이 뭔지, 디벨로퍼먼트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자,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21번은 요즘에 등장한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등장한 새로운 신유형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다른 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유형이 현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가 등장할지 궁금해요. 뭐 다른 게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통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 끝났다 읽어봅시다. 도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인트로덕션이죠 이게. 이 정도 이게 한 문장씩이면 이게 아마 인트로일 거예요, 그죠? 과학자들은 have a special purchase on moral and ethical decision. 자, 이게 구매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직역하면 특별한 구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결정에 관해서 특별한 그죠? 구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이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지? 근데 여기서 말 나온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저걸 관용적 표현을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몰랐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학자는 노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윤리적 도덕적 결정에 관해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됐죠? 과학자가 도덕적 윤리적 결정과 특별한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기후과학자는요 자격이 없대요. 너머니까 그죠? 이렇게 말할 커멘트할 자격이 없대요. 퀄리파이는 뭐말 자격이 있다, 자질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격이 있다. 알겠죠? 자격이 있는 얘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헬스케어에 관해서 의료 개혁에 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뭐처럼? 이거는 피지시스트 물리학자죠. 물리학자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미 컬러니 꿀벌 집단이죠. 꿀벌 집단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클라이미트 사이언티스트도 이 사이언티스트고 피지시스트도 얘니까 알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료 개혁 문제 이게 도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가 관련 없는 것에 자격이 없고 얘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거? 피지시스트 물리학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은 이 노모델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긴 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건 나중에 해석하는 걸 좀 가르쳐 줄게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노 비교급 여기 대니 있죠? 노 비교급 대니죠 일종의. 요거는 그때 한 것처럼 S 이거 반대 원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격이 있다니까 자격이 없는 이죠. 반대니까 뭐 퀄러파이드니까 그죠? 이게 비교급이니까 자격이 비교급의 반대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자격이 없습니다. 얘가 이거 할 수 없는 것만큼 얘도 이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몰랐어도 이거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려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과학자가 도덕적 윤리적인 결정에 관해서 특별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과학자, 물리학자, 왜 자기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등급이 안 해석이에요. 내가 물어보면 그 정도도 못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간 거야. 바로 그 특징이죠. 그죠? 그 특징. 어떤 특징입니까? 그죠? 그 도입 자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제대로. 뭔가 자신의 의견이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바로 그 특징은요. 이 전문 지식이죠. 요 정도 단어는 아셔야 되죠. expertise.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어디에서 특정한 영역이죠. 도메인이나 영역, 에어리어를 얘기하는 거죠. 분야,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그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이 명사 다음에 명사 앞에 베리가 쓰면 매우가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명사 앞에 베리가 있으면 the very boy, 바로 그 소년. 바로 그 특징들이 뭘로 이어지냐? 이런 코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이어지냐? 무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다가는 이 문장을 이해하셨어야 돼요. 요 문장. 이 문장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전문 분야에서 그저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의 전문적인 영역이죠. 자기 분야에서의 그 전문적인 특징이 다른 분야에서 바로 그 무지로 이어진다는 거죠. 과학자가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하면 사회 지도층으로 모시거든요. 의사는 의료 분야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 전문이다. 심장에 대해서 잘할지 인간에 대해서 잘하지는 않아요. 진짜 인성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안 좋은 사람도 의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층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마라. 너는 그래, 네 법률 분야 판사라고 검사라고 그러면 너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야. 근데 너 선생님은 아니야, 네. 그냥 전문가지, 그지? 법률 전문가지. 너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 나는 구두 만드는 거에 대해 잘 알거든. 난 구두 전문가고 넌 법률 전문가고 동등한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 법률 전문가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건 아니거든.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이 다른 영역에서 무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레이란 피플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나와 있네. 평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민, 일반 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 피플하면 저희 신도들 중에 성직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신도, 평신도를 레이 피플이라고 해요 원래.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farmers라든지 일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네이티브 피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뭘 가질 수 있어요? 관련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자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어떤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과학자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오히려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과학자들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또는 농부가 누가 왔을 때, 물리학자가 왔을 때 농부가 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풀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토마토 뽑을 때. 그죠? 네이티브 피플 하면 피플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계속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러나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연설명으로 실제 자기 주장이면서 전개가 쭉쭉 이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이런 자신의 분야 아닌 곳에서는 어떤 그런 게 없다 특정한. 자 실제로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Arctic Climatic Impact Assessment라는 이 조직은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바보 대문자인데 이 조직은 포함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로컬 네이티브 그룹 하니까 이게 레이피플이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한 관찰을 여기다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따라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디벨롭먼트 1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과학자도 자기 분야 이외에서는 그 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 전문 지식이. 일반인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 이 1이에요. 그 따라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따라서가 나왔는데 결론이라기보다는 따라서 이 결론을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D2로 봤는데 우리의 신뢰가 한정될 필요가 있고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볼 수도 있겠다.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어디에 대한 신뢰야? 이게 불친절했단 말이야. 이게 이래서 어려웠어요. 누구에 대한 신뢰냐? 과학자의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 어떤 과학에 있어요. 우리의 신뢰가 제한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건 우리의 신뢰죠. 우리의 신뢰는 매우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결론 같기도 하나. 그죠? 자, 블라인드 트러스트 과학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어떤 사람이 우주 천문학자인데 스티븐 호킹처럼 정말 유명한 우주 천문학자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사람이 갑자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지구온난화 이러면 멸망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하나도 몰라. 우리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를 어디서로 빠지게 돼요? 적어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많이 애매해지니까. 그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야. 이거 해석 안 되더라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되는 거죠. 맹목적인 신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Not trust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난 그래서 전개를 보고 오히려 차라리 이걸 갖다가 전체 총 결론을 볼 수도 있고 이걸 전개 투로 보고 이걸 결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some degree of trust 일정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그죠? designated 배당된 어떤 지정된 전문가들이죠.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의 뭐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전혀 없다면 그럼 이건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했으면 우리는요 마비되어 버릴 겁니다. We are paralyzed. 그죠? 사실상 그죠? 뭘 모르면서 이 임팩트가 사실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상이 몰랐다고 쳐봐. 빼 그냥. 우리는 마비될 겁니다. 뭘 모르면서 그죠? Make ready for morning commute. 아침에 통근을 위해서 아침에 출퇴근을 위해서 준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알겠죠? 일반적인 일이죠. 아침 출퇴근이니까 통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마비돼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이나 일정 신뢰, 기상학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오늘 눈이 엄청나게 온다는데 어떻게 스노우 타일 씌워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신뢰가 없으면 마비돼 버릴 거라는 거죠. 요거는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죠? 요걸 갖다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런 걸 모르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한 그죠? 우리 과학이 알려주는 전문 분야가들이 알려주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기초적인 것도 모르게 되면서 우리는 마비돼 버릴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정주의에 이렇게 아예 너무 맹목적인 신뢰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죠? 일정 종류의 신뢰가 없다면 이런 신뢰를 전혀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거기에서 1번 보시면 이것의 의미는요 questionable 과학이 이미 알려준 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서 그런 거에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런 뜻이 돼야 되니까 거기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1번은 questionable fact 의문적인 사실이죠. 의문이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비전문가들 이미 X죠. 비전문가에서 제공된 거면 안 돼요. 2번 가보세요. 이미 applicable 어떻게 되어진 그죠?
이미 적용돼 있죠? 이미 쉽게 레딜리니까 쉽게입니다. 여기서는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정보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2번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니까 2번은 될 수 있죠. 3번은 일반적인 지식 그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중요한 결정이 땡 일반적인 지식 아니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고 많이 관계없고 4번은요. 실용적인 정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가들과 평민이 들어가 버렸죠. 일반인이 뒤에 때문에 땡. 그래서 앞에 스페셜리스트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네이티브 때문에 땡. 5번은요. 편향된 지식입니다. 어디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역 공동체 이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져. 이해되겠죠?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3번이 어려웠습니다. 23번 한번 가보세요. 23번 역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3번 한번 빨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분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인트로덕션이 뭔지 봐봅시다. 자, environmental health를 환경적인 위험, 23번이죠? 환경적인 위험이니까 23번이. 과학자는 사용합니다. 과학자는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얘기일까, 일반적인 얘기일까? 자기 주장일까? 과학자는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주장인데 우리는 과학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기보다는 믿기보다는 그것들을 믿기보다는 댐이 가리키는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과학의 분야인데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과학자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사용한다. 패러다임의 사용, 그러니까 사용이 나왔죠. 패러다임의 사용은 아직 인트로겠죠. 패러다임의 사용은 연구에서의 패러다임 사용은 일반적으로 address 이건 address가 이상하게 신기하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보다 다루다가 많이 나와요. 연설하다 말하다가 아니라 계속 나오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address 다루다 프리셋 핸들의 뜻으로 많이 써요. deal with 어떻게 된다?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연관된 문제를 다룹니다. 연관된 문제를 다룬대요. 뭐함으로써? 인플루언 이용함으로써 그죠? 첫 번째는 뭘 이용함으로써? 공유된 개념. 두 번째 상징적인 표현. 그 다음에 해석 안 해줘요. 왜? 그 다음에 보나마나 나열이라는 거야.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도구와 절차. 그 다음에 and 마지막으로 심지어 같은 이론적인 진술 중에 일부. 즉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야. 이게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을 예시한 거죠. 이렇게 얻는 겁니다. 한두 개입니다.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이러한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인트로가 나오고 디벨롭먼트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데는 부연 설명이죠. 구체적인 부연 설명.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과학자들은 필요로 합니다. 단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과학자들은 그냥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과학자가 받아들인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보면요. 자, 이러한 요소입니다. 엘레먼트. 공유된 관행, 공유된, shared practice죠. 공유된 관행입니다. 공유된 관행의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 대로 거기 의심 풀지만 그냥 이용하는 거야. 그것은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프리서퍼즈, 전제하지, 가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그죠? 어떤, 과학자의 어떤 뭐에 있어서의 그죠?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의 믿음이죠. 과학적 믿음에 있어서의 컴파러블 하면 비교할 만한 그런 통일성.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과학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통일성을 이 전제하다니까 풀이 서포즈가 가정하다는데 풀이 미리 가정하는 거니까 전제하다.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믿음에 있어서의 비교할 만한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이용할 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첫 번째 문장이 밀리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뭔가 이용만 하면 된다는 거야. 패러다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패러다임을 이용만 하면 되지 과학자의 자신의 믿음, 빌리프가 나왔잖아. 자신의 믿음에 있는 관련돼서 어떤 통일성인 것에 관해서 미리 어떤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것들을 그 패러다임을 이용할 때 실제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enable A to do. A가 B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없이 having to provide 제공함이 없이 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이 없이 이게 설명이라는 뜻이죠. 네. 그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이 없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그것에 관해서 믿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이 없이 단지 이용만 하면 된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 그냥 이용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 패러다임 그냥 이용만 하면 된다. 토마스 쿤이다. 여기까지가 계속 부연 설명으로서 그죠? 부연 설명하면서 이게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미 도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부연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만 하면 된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온 거죠. 주장이 나온 거죠.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기 설명이고 주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위가 없잖아. 자기만의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까지는 아니고 전기에서 마지막에 토마스 콘이라는 유명한 사람 누구 한 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용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라든지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는요, 캔 동의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Identification of paradigm. 패러다임의 Identification 확인이죠. 그죠? 확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뭐 함이 없이? 이런 거 함이 없이 어그리요? 동의함이 없이 또는 시도함이 그죠? 동의함이 없이 동의할 수 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또 뭐함이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의함이 없이 심지어 시도함이 없이. 뭘 시도함이 없어요? 만들어내려고 시도함이 없이. 그죠? 온전한 인터프리테이션이 해석이죠. 해석을 갖다가 만들어냄이 없이. 그죠? 또는 합리화죠. 그죠? rationalization. 그것에 이거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의 합리화와 해석, 온전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시도 없이 또는 그것에 동의함이 없이 패러다임의 확인에 있어서 그죠? 어떤 패러다임의 확인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다. 패러다임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표준적인 해석의 결여는 어떤 것? 그죠? 표준적인 해석의 결여 또는 이게 뭐야? Agreed reduction of rules? 이게 뭐야? 규칙으로의 동의된 어떤 것? 귀납적 환원을 의미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그죠? 그러면 이거의 결여, 이거 뭐 5어잖아. 그 뒤에 꺼내서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모르겠으면. 요거는. 5니까 여기 오브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그럼 하나만 해석해주면 되지. 이거 같이 왜 고민하고 있냐는 거야. 요건 됐잖아. 그동안 했으니까. 그치? 표준적인 해석의 결여는 그죠? 결여가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패러다임 사용을 갖다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 패러다임이 연구를 안내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프리벤트 에이프람이잖아. 패러다임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이해하고 믿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은 difficulty of drawing 끌어내는 것은 어려움이야. 새로운 이론을 갖다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 기존의 패러다임부터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패러다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면 나오면 되잖아. 2번 상당한 영향력이야. 개인적인 믿음에 과학적 분야에서 개인적인 믿음 아니지 이거. 3번 봐봐. 핵심적인 요소들이야. 뭘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등장을 갖다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들.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등장이 아니란 말이야. 패러다임을 그냥 사용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할 필요 없이. 4번은 역할이야. 패러다임에 뭐 하는 데 있어서 묶는 데 있어서 그죠?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을 묶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 역할가 아니죠. 5번은요. 펑셔널 기능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의 과학적 연구에서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게 무슨 3쪽짜리야.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패러다임을 믿지 말고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이 표준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계속. 이거 왜 틀려? 마지막 24번. 마지막 24번 가봅시다. 다시 2번 드릴게요. 자, 가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인트로에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랜드가 나왔죠?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랜드. 뭡니까? 리페어의 뜻이죠? 도시락이라 그죠? 오늘 중요한 단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건 뭐 리페어, 픽스, 고치다. 그죠? 고치다, 리바이스. 고치다, 뭐 이런 거죠? 고치다, 변경하다. 고치다기보다는 변경하다지만 어쨌든 이 고치다입니다. 수선하다, 고치다. 자, 멘딩, 리스토링 비슷한 얘기죠. 요 단어를 몰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이 엔드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알잖아. 회복시키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를? 제품을 회복시키는 거는, 그치? 제품을 회복시키고 수선하는 것이 어쨌든 회복시키는 것은, 복원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뭘보다?
본래의 생산보다 원래 애초의 생산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인트로에서 뭐가 나왔어요? 복원시키는 거죠. 사물의 복원입니다. 복원 생산과 비교했을 때 최초의 생산이죠. 이게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안 쓰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잡았을 때. 여기서 이건 이 얘기죠. 복원이 생산보다 창의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 자, 도입이, 이게 디벨롭먼트인지 한번 봐봅시다. 도입에서, 프리 인더스트리얼.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선생님, 이 단어 모르는데요? 빼면, 인더스트리얼이 산업이잖아요. 프리가 들어가면 밀이잖아요. 그럼 산업시대 이전이죠. 그죠?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블랙스미스는 중학교 단어, 대장장이. 그죠? 대장장이들, 블랙스미스. 이 대장장이들은, 메이드, things, 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물을. 그죠? 뭐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문한 사물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주문한 그런 사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즉각 그의 인근 공동체입니다. 인근 공동체 내에서 산업시대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사람들이 위해서 주문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제품을 갖다가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도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커스터마이즈, M-I-Z-E죠. 그래서 이건 맞춤 제작하는 뜻이에요. 커스터마이징 하면요. 게임 시작하면 커스터마이징 하죠. 막 몸 늘리고, 막 머리 만들고, 눈 색깔 바꾸고, 그죠. 온갖 방법으로 다 바꾸는데 결국은 제일 예쁘고 제일 괜찮은 사람. 나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보통 거인으로 만들든지, 난쟁이로 만들든지, 백불뚜이 만들든지 이게 재밌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마다파인, 변경하다죠? 변경하거나 또는 어떻게 함으로써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그죠? 뭐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5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춤 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맞춤 제작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언제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맞춤 제작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벨롭먼트가 전개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생산에서 옛날에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화 시절, 산업화 이전 시대의 생산은 뭐였다? 맞춤 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읽으면서 이게 되거든. 이게 여기가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실은 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몇 년 걸렸어요. 계속 한번 가봐요. 이걸 다 쓰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안 써서 말로 자꾸 하는데 customer, 고객들은요 bring things back 그것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제 이거에 맞춤 산업화 시대 이전 얘기죠. 아직까지 산업화 시대 이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애들이 여기서 고객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그리고 수선은요 어떤가 fabrication이 만드는 거예요. 직조, 제작입니다. 프로덕션의 뜻이에요. 이 만드는 것, 제작의 연장이라는 뜻이죠. extent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연장입니다. 그때는 만들었으니까 맞춤 제작이었고 이 복원이 있죠. 순위. 그래서 산업화 있어야 돼. 순위. 이거는 이것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이제 D2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전개에서. 산업화와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량 생산과 함께 이제 이 산업화 시대죠. 산업화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죠? 산업화와 함께 making things 사물을 만드는 것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province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텐더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가 제한된 지식을 가진 그죠? 머신 텐더라는 단어는 머신 텐더가 밑에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머신 텐더. 그러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어떤가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영역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생산은 그러니까 이 얘기한 거죠. 이때는 산업화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대량 생산되면서 기계 영역이 된 거죠. 맞춤이 아니에요. 지식이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분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리는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 산업화되면서. 수리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커다란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 거니까. 이 단어 많이 나와요. 손을 잡다. 머릿속으로 잡는 거는 이해. 디자인과 재료의 이해를 갖다가 요구합니다. 그죠? 디자인과 재료. 즉, 이 그래스프를 만든 거죠. 어떤 이해냐? 요런 이해라는 거예요. 즉, 동격이죠. 바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이것도 이해죠. 컴프레hension도. 그죠?
어떤 이해냐? 그 디자이너의 원래 설계자의 의도죠. 인텐션 하면요. 설계자의 의도, 이거에 대한 이해, 컴프레hension, 언더스탠딩 다 같은 겁니다. 그래스프. 즉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즉이라고 해도 되고 디자인과 재료의 그저 더 커다란 이해, 그리고 즉이 낫겠다. 그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이 설계자의 이해, 설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수리는 뭘 요구한다? 얘는 이거 같았는데 지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를 했을 때는 수리가 더 많은 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제조업자들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서브 디비전,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분업이요. 분업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노동의 분업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즉 이게 말하자면이죠.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투 스피크는 말하자면 이것이 아니라 손에 의해서, 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의 분업에 의해서 일합니다. 라고 뭐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인용을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또 인용, 결론에서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까 또 인용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서 전개해서 소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든 수리는 must be done,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수리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모든 수리는 순에 의해서 여전히, 수공업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모든 세부적인 시계의 모든 세부적이나 총의 세부적인 걸 기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얘기하고 있죠. 기계는, 그죠? 기계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부서졌을 때, 그죠? 기계는요, 부서졌을 때 기계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수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부서졌을 때 기계가. 이 머추레스는 무엇을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넷 언론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넷 언론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넷 언론이랑.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시계나 피스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서졌을 때 이건 당연하고, 간단한 기계도 기계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수리할 수는 없어요. 인간에 의해서 수리되어야 되니까. 수리는 여전히 과거처럼 복원에는 이것이 여전히 힘이 손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1번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현대의 대장장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 바로 복원의 기술이죠. 수리의 기술. 답은 1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리는 여전히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딴 게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 쉽잖아. 아셨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가져오세요. 저거 알겠죠? 어려운 거 몇 개, 한 3, 4개만 더 하고, 그래서 1주차 겨울방학 1주차 거 좀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한 번만 더 가져오시고, 단어 있죠? 워마, 그죠? 워드마스터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알겠죠? 1부터 15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눈으로 봅시다. 아침에 더 쌩쌩해져야 됩니다. 이야, 짐 싸는 거 초스피드네. 깜짝 놀랐어. 알았어, 끝났어.